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자난 FM. 지금 여러분은 단원 FM 88.7MHz로 송출되는 지구는 오늘도를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이희경, 최용경입니다. 오늘 첫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첫 방송이라 너무너무 떨리는데요. 오늘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누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행을 맡은 최운경입니다. 단원 FM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희경 선생님은 어디서 일하고 계시지요? 저는 시아오 생명 지킴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생태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자면 저는 날라리 배우입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생각만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아오 생명 지킴이가 뭘 하는지 아마 청취자들이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우리 시아오 생명 지킴이 홍보도 할 겸 잠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시아호 생명 지킴이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시아호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네. 안산에 시아호가 생긴 이래로 굉장히 많은 환경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데요. 시아호 생명 지킴이는 시아호가 생긴 이후에 시아호 유역의 다양한 생태 환경이나 그런 바닷가의 자연 해안선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맞아요. 계속 기록한 걸 통해서 시민들과 학생들과 나누고 그리고 그런 일을 계속 알리는 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아오 그 인근에 해마다 철새가 엄청 많이 찾아온다고 알고 있잖아요. 네, 특히 겨울 철새가 맞아요. 많이 오지요. 예. 근데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어떤 철새가 오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일부만 아시고 대부분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어떤 종류의 철새가 오니 올 가을이나 겨울에 어디를 가보셔라.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 우리가 또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더. 네, 사실 시화호 그 시화호를 만들고 그 주변에 남측 간석지라고 해서 넓게 그 만들어진 간척지에 농경지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배송습지. 벼도 심고 하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농사 지을 물을 가두기 위해서 그 시아오 옆에 대송습지라고 해서 습지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겨울 철새들이 오고 있어요. 다양한 오리들, 다양한 오리들이라던가 여러분들이 백조라고 알고 있는 고니, 맞아요. 큰 고니, 혹고니, 고니들 이런 고니들도 엄청 많이 오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오리류는 시아호 그 대송습지에 가시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거기가 지금 아직도 공사 구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철문이 닫혀. 문이 잠겨져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쉽게 오가지는 못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시아오 생명 지킴이를 통해서나 아니면 생태 관광 이런 단체를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 그러면 다양한 겨울 철새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시민들이 좀 오해하실 것 같아서 그럼 너의 시와오 생명지킴 회원들은 왜 거기를 들어갈 수 있지? 라는 것에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화호 주변의 환경 변화를 생물을 기록함으로 하면서 그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시화호 대송습지가 생기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갯벌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새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러는데 또 반면에 굉장히 넓은 새로운 습지가 생겼기 때문에 습지에 찾아오는 새들이 또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새들이 얼마만큼 오는지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걸 알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2년부터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일종의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거죠. 뭐 저희도 쓰고 들어가지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고 해서 들어가서 기록하고 뭐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고요. 네, 쓰레기 저희 연안 정화 활동도 네, 그 안에서 하고 하지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화호 생명지킴이 소개는 이 정도로 네. 마치고 우리 이희경 선생님은 시화호 생명지킴이 안에서도 특별히 또 어떤 활동 중심으로 하고 계신지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모니터링을 같이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식물 모니터링, 뭐 곤충, 그다음에 지금 말한 조류 모니터링도 많이 이렇게 해오고 있고 자연해안선이나 그다음에 시야호가 생기면서 그 주변이 거대한 땅이 드러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화성에 공용할 화석지도 생기고 그래서 공룡과 그리고 지층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 것도 다양한 이제 찾아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알게 된 내용을 우리 시민들 또 학생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그런 강의를 통해서 그런 걸 알리는 걸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학교 말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많이 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저도 어쨌든 연차로는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날라리 회원입니다.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관심을 갖냐면 안산에 저를 이제 보겠다고 찾아오는 안산 밖에 친구들, 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 자꾸 시화호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니 이렇게 많이 한다고 뭐 그러면 이렇게 생태 안내자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예전에 조금 했었지만 실력이 아직은 모자랍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는 선에서만 설명을 해드려도 네. 굉장히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야호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환경 오염 거기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네.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야호의 수질을 정화하기 위해서 다시 해수를 유통시켜서 조력 발전소를 세웠다거나 그 이후에 시야호가 어떻게 변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서 그 얘기를 막 제가 예, 강조해서 해드리면 놀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안산, 시흥, 화성 일대에 시민단체와 많은 시민들이 함께 엄청난 노력을 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들도 그 이야기를 앞으로 조금씩 또 펼쳐나가면서 들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기후위기 방송을 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도 지구는 오늘도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요.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만 해도 뭐 찜통 더위라고 하는 거 수준을 넘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마솥 같다고. 맞아요. 한증막 같아요. 제 생각에. 맞아요. 그 정도인데 요즘 온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그죠? 사실은 경남 양산에서 42점 몇 도까지 기온이 전에. 올라갔다고 하고 이 서해안도 다 37도, 38도 이상이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 봤더니 37도더라고요. 네. 여기 안산도. 집에 가만히 있어도 집안이 30도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지금은 옛날이랑 굉장히 많이 다르다. 에어컨이 없으면 살기가 어려워졌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후가 엄청나게 빠르게 급하게 변하고 있어서 이제는 기후 위기가 아니라 기후 재난 시대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름이 특히 폭염이 많이 와서 알람이 계속 맞아요. 울리잖아요. 재난 안전 문자가 계속 보니까 오는데. 예, 아침에 9시에도 30도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야간 작업을 막 했었거든요, 집에서. 네. 한밤중에도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 갈 데가 피난할 데가 없는 없죠.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저처럼 일이 간혹 있는 사람은 그때만 좀 조심하면 되지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든가 네. 야외에서 건설 일을 현장. 해야만 하는 노동자분들,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특히 네. 배달 노동자분들 네. 이런 분들은 덥다고 쉴 수가 쉬거나 없죠. 일을 안 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로 재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이렇게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이주 노동자들이나 뭐 혹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사망했다 아니면 쓰러졌다 뭐 이런 뉴스들을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많이 듣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캐나다에서 산불이 엄청나게 나서 뉴욕에 그 있는 뉴저지 있는 데까지 산불이 내려왔다. 그래서 뭐 월드컵을 마지막 그 폐막식을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고요. 네. 또 제가 들은 또 뉴스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그다음에 프랑스 남부 지역이 완전히 산불로 뒤덮여서 뭐 이탈리아까지 엄청난 대형 산불을 뭐 거의 잡을 수가 없다. 이런 뉴스를 들었거든요. 네. 다 지금 기후 위기의 연장선상인 거죠. 네, 네. 기후 위기, 이 기후 위기 재난인지 이제 아까. 기후 붕괴, 네. 기후 붕괴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이 네. 많습니다. 맞아요. 그동안 우리가 물론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렇게 배웠는데 예전에는 이제 그 다음에는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여름이 길어지고 그렇죠. 겨울이 짧아진다. 뭐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체감하기에는 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겨울에서 가을도 바로 여름으로 네. 됐고 그리고 나서 겨울이 되면 더 추워지고 맞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어떻게 피해야 될지 막 난감한데 그런데 사람은 그래도 뭐 집이나 뭐 에너지를 쓰거나 이럴 수 있는데 바깥에서 활동하는 그런 식물이나 동물들은 굉장히 지금 아마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 같고 나 좀 살려줘 거의. 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멸종하고 있는 생물들도 아마 많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 며칠 전에요. 예전에도 이렇게 더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덥기는 한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이렇지 않았죠. 그죠. 이렇게는 예, 아니었던 예전에는 8월에만 잠깐 맞아요. 엄청 이렇게 더웠고 다른 때는 그래도 살만했잖아요. 뭐 수박이나 참외 하나 먹으면 좀 시원해지는 예, 그런 느낌을 갖는 정도. 사실 얼마 전에도 시골에 전화드렸더니 우린 아직 에어컨 안 튼다 이러시는데 역시 도시- 강원도군요. 도시에서는 에어컨을 안 틀면 살아가기 어려운 네.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년보다 올해가 더 심해지고 심하고 있죠. 올해보다는 아마도 내년이 아마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변화들이 점점점 더 심해지고 심화되고 있죠. 빨라진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각성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네. 이제 오늘의 저희가 이제 주제가 사실은 기후 위기도 있지만 이 기후 위기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더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건 이제 먹거리 이런 건데 우리 이 지구를 위한 식탁이라는 제목을 선생님이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음. 그 이야기 좀 하기 전에 좀 시원한 노래 한 곡 듣고 네. 너무 더운 얘기했으니까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제목이 뭐였죠, 선생님? 팥빙수? 네. 윤종신의 팥빙수입니다.
좋아 열나 좋아 팥빙수 팥빙수 여름엔 이게 왔다야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야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야 빙수야 팥빙수야 사랑해 사랑해 빙수야 팥빙수야 녹지마 녹지마 네, 너무 더워서 여러분께 팥빙수 하나 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네, 팥빙수라는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 아까 첫 번째 이야기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주제는 지구를 위한 식탁이었는데 그러면 이 기후 위기와 식탁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도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이 기후 위기를 위해서 우리들이 실천해야 될 거를 아마 시민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이야기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구 온난화 얘기를 제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공부를 처음 시작한 게 2009년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우리 지구 온도가 0.74도 올랐다. 그래서 2도가 되면 그때도 시나리오 평균 네네네 온도가 많았죠. 시나리오가 이렇게 있어서 맞아요. 2도씨가 오르면 어떻게 되고 뭐 3도, 4도, 5도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구 온난화를 멈추기 위한 활동 탄소 감축이죠. 그리고 지구가 더워지기 때문에 그 기후 변화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감축과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경제, 발전 이런 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경고하고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지금 2026년에 거의 1.5도 정도로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5도 플랜 해가지고 맞아요. 1.5도 이상 넘기면 안 된다고 된다. 해서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도 하고 그랬죠. 국가에 네. 우리나라에 빨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뭐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나라의 그 흐름이 그 탄소를 줄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발생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 유럽이나 이런 곳에 보면 네. 예, 기업이 뭔가 수출할 때 우리 알리백을 지키는지 네. 이런 것들도 막 더 철저해지고 있잖아요. 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거꾸로 아직도 가고 있는 걸까요? 저도 그게 참 의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러니까요. 나라라고 옛날부터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재생 세계적 기준치에 왜 못 에너지로 지키는지. 만든 제품으로 생산한 물건이 아니면 수출할 수 없어요라는 기준이 생겼는데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가동하지 않고 그런 제품을 오히려. 생산할 수 있는 외국으로 네. 공장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예, 그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이상하다. 세계적 환경 아. 기준치에 아직도 현저히 모자라는 행동을 하고 있네요. 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네. 탄소 중립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배출한 이산화탄소 말고 앞으로 배출할? 2050년부터는 음. 배출하는 탄소하고 흡수하는 탄소가 거의 같아져서 그게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탄소를 배출하는 활동을 우리가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탄소를 흡수하는 활동은 나무를 심는 거라든가 뭐 그런 거거든요. 습지를 계속 유지시킨다거나 이런 오히려 예전하고 비교했을 때 자연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게 탄소를 흡수시키는 그 흡수원을 많이 남겨놓은 예,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우리는 매년 막고 있잖아요. 네, 갯벌 같은 거. 중앙동만 해도 네. 그 오래된 가로수를 다 베어내고 보도블록을 엄청 넓게 해서 너무 뜨겁잖아요. 이동하기 엄청 어려워지게 만드는 그런 걸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후 위기의 시대에 역행하는 그런 행정. 정책을 네. 행정을 계속하는 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도 그 문제 아주 화가 나는 시민 중에 하나. 네. 그래서 네. 걱정이 너무너무 많이 되는데요. 네. 그런데 시민들은 뭐 해야 되죠? 과학계에서는요. 네.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고기를 덜 먹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고기를 아예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런 건 아니지만 꼭 어쨌든 채식주의자가 돼야 되는 건 아니죠? 네. 어쨌든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 한 끼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지구 온난화를 줄이는 방법, 지구를 위한 식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왜 합니다. 고기를 먹으면 지구에 더 안 좋은 건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투입이 돼요. 그렇죠. 네. 뭐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막 거둘 때도 농기구를 사용하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데요. 그래서 식품을 생산할 때는 다양한 에너지가 되는데 그 에너지가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연구를 해놓은 게 있어요. 예, 그런데 소고기는 1kg을 생산하는데 50kg의 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기르는데 우리가 한 마리? 한 마리를 그러니까 소를 길러서 1kg의 고기를 얻는데 1kg. 그런데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쌀을 네. 1kg 얻을 때는 2.6kg의 그 이산화탄소만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네요. 그러니까. 네. 이것만 그런데 해도. 야채 같은 경우에는 0.2에서 0.5k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답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100배 차인데요? 예. 지금 보니까 굉장히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큰데 소고기에는 특히 사료도 먹여야 되고 네. 그 사료를 소를 키우기 네. 위해서 또 많은 나무를 에너지를 쓰죠. 벌목하고 그렇죠. 땅을 쓰고 물을 사용하고 그래서 더 많은 자원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붉은 색의 육류를 먹는 것보다 그래서 소고기 같은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거를 먹는 게 엄청난 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소는
그 소화를 시킬 때 트름이 많이 발생하고 방귀도 많이 끼는데 그때 메탄이라는 가스를 발생시켜요. 그런데 그 메탄이라는 가스는 지구를 뜨겁게 하는 온실가스. 온실가스 중에서 우리가 아는 이산화탄소보다 20배에서 80배 정도로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그런 온실가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메탄가스 발생을 줄이는 게 효과적인데 그런데 그렇게 많은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게 축산업이라는 거예요. 특히 소고기 같은. 옛날처럼 방목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기업형 축사가 있는 곳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소를 키우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구상에 20억 마리 이상의 소를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 소가 소 한 마리를 키우는데 1년에 99kg의 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하거든요. 20억 마리면 엄청난데 그것보다 더 많죠. 그런데 문제는 그 1kg 같은 1kg인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는데 비경제적인 거잖아요.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경제라는 걸 배울 때는 같은 걸 투입했을 때 더 효과가 크고 그렇죠. 효율적인 걸 선택하는 게 경제적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소를 투입해서 최대 효과를 내는 거. 근데 지금 이 소고기는 그 반대. 경제의 개념 우리가 배운 경제하고 엄청나게 가는. 반대의 네. 개념이라서 저는 또 거기에서도 좀 그 멘붕이 오고 이렇게 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식단이 예전과 달리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까지 사실은 생일날 뭐 특별한 날 이렇게 고기 먹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은 거의 매일 고기가 없으면 뭐 아이들이 반찬 없네 뭐 이런 말이 아주 쉽게 나오는 상태에 이르렀거든요. 맞아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기를 안 먹었어요. 저 거의 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고기가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고 우리는 없어서 없어서 못 먹은 게 아니고 고기에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제가 너무 싫어해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집에서 우리는 만두를 많이 해 먹었거든요. 강원도인데 그래서 만두를 빚을 때 엄마가 제 걸 따로 김치 만두를 따로 했고 식구들 만두는 뭐 꽁이나 닭만두를 했단 말이에요. 그 고기를 제가 안 먹었는데 그 육식의 종말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잡식 가족의 딜레마 네, 저도 봤어요. 그런 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기를 먹게 됐지? 이렇게 생각이 다시 되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엄청나게 고기를 권장하는 사회가 됐나?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기가 없으면 안 되는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손님 초대 요리나 네. 혹은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초대받았는데 거기에 고기가 없으면 마치 허술한 접대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어떤 미디어의 어떤 영향력? 특히 요즘에 뭐 유튜브 뭐 이런 데 보면 너무 레시피 막 엄청 나오는데 거기에 육류가 빠지는 게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그 소스의 베이스까지도 굉장히 육류들이 많아요. 뭐 그 치킨 스톡?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최근에 아이들이 뭘 해먹는데 엄마 치킨 스톡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치킨 스톡이라 하면 그럼 닭고기가 들어있는 뭔가? 하고 봤더니 그런 거더라고요. 닭고기 맛이 나게끔 하는. 그러니 이렇게 소스까지 꼭 이런 거를 먹을 그 이유가 있나? 뭐 이런 고민을 잠깐 했는데 어쨌든 맞아요. 찾더라고요. 네. 우리 남편이 닭고기를 못 먹거든요. 모르고 먹어도 알러지가 나요. 그래서 못 먹는데 우리 남편이 냉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쯤 이제 더워지면 물냉면을 먹는데 물냉면을 먹으면 꼭 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어있어. 그래서 뭐 못
먹고 막 왜 그런가 막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물냉면 그 하나를 사 와서 그 뒤에 봤어요. 그거를 봤는데 거기에 치킨 스톡이 있죠. 있는 거예요. 네. 그 닭뼈로 그치. 많이 그 국물을 하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래서 그런가 봐 내가 했더니 그런가 보라고. 그래 그다음부터는 우리 남편도 동치미 소세지 육수 드셔야 돼. 예, 소세지, 냉면 이럴 때 그 뒤에 그런 걸 많이 봐요. 옛날에는 소세지도 돼지고기가 그냥 당연하게 90% 정도였는데 아니, 막 이제는 섞여 있잖아. 닭고기가 많은 게 많아가지고 그것도 비싸니까. 잘 보고 골라 먹어야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다가 뭐 그런 재료들이 또 식재료가 다 우리나라 산도 아니고 네, 네. 정말 전 세계 자 우리나라 식탁의 이 세계화는 어느 정도인가요? 좀 궁금해졌어요. 네. 그쵸, 심각하죠. 네. 그 이렇게 세계지도 뭐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 이제 지구를 살리는 식탁, 예, 지구를 구하는 식탁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육류를 줄여라 그거고 두 번째는 가까운 곳에서 나는 먹거리를 사용하라예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저도 로컬푸드점에 저도 저기 가요. 직매장 네.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로컬푸드 매장에서 이렇게 한 바구니 사와도 금액이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사면 굉장히 많이 완전 달라요. 예, 다르고 그래서 로컬푸드를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로컬푸드가 우리나라에서 그 만든 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네. 특히 안산 인근에 네. 지역마다 자기네 주변에서 그 재배한 것들을 갖다가 파는 그런 상점인데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이라고 생각을 생각해요, 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식량의 자급률이라는 게 현저히 있잖아요. 낮죠. 엄청 낮아요. 네. 우리나라는 쌀만 높고 나머지는 다. 다 뭐 10% 20% 네. 선이에요. 그래서 수입을 안 해오면 사실 이렇게 뭘 차릴 수가 없죠. 잘 먹을 수가 없는 네. 그 현실이긴 한데 그래도 되도록이면 멀리서 오는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나 뭐 미국이나 호주, 호주나 미국, 이렇게 멀리서 페루. 오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나는 걸 먹으면 그 이동 거리를 굉장히 많이 줄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제가 이제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우리가 치킨 잘 좀 주문해서 먹잖아요. 네. 그런데 그 뼈 없는 치킨, 그러니까 살만 있는 거, 그거는 주로 브라질산이다. 이런 설이 있던데. 그거는 우리가 맞나요? 먹는 고기의 대부분이 수입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돼지고기도 유럽에서 많이 가지고 오고요. 그 뭐 닭고기, 소고기 다 거의 수입산이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자, 수입산을 먹으면 좋지 않은 거가 무엇 때문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겠죠. 먹거리, 식품의 안정성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비행기로 모든 식자재를 운송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보통 배로 올 텐데 배로 오면 한 달 뭐 2달 아무리 냉동이 잘 돼 있다고 해도 우리가 냉동고에 식품을 넣었을 때 3달 이상 넣고 먹으라 이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올 때부터 뭐 한 달, 몇 두 달. 달 있는 거를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지속해서 올 때 거기에서 쓰는 에너지 말고도 그렇게 오랫동안 올 때 그게 쌩쌩해 보여야 되잖아요. 최상의 상태가 쌩쌩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 약품을 처리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쌩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구미가 당기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를 넣겠죠. 하겠군요. 그 뭐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지 않은 바나나 이런 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뭐 그 뉴질랜드산 키위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참다래 이런 거를 먹으면 같은 거잖아요. 그쵸. 굳이 외국에서 들어온 걸 먹을 필요가 사람들은 없다는 아마 거죠. 가격으로만 비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가격도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그러니까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하고 장을 보면 그러면 그게 바로 지구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렇네요. 예. 자, 이쯤에서 노래를 하나 더 듣고 네.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위트와 재미로 제가 선곡을 했는데요. 스프링, 서머, 윈터 앤 폴이라는 노래인데 옛날 7080 그 팝송이죠. 팝송인데 점점 이제 북반구의 이 사계절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아까 그 이경 쌤의 말과 같이 정말 이 사계절을 우리 후손들한테도 이렇게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선곡을 해봤습니다.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Keep the world in time, spinning around like a ball, never to unwind.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are in everything. I know our love, we had them all. Now our love is gone. This last thing is passing now, like sun into spring. It takes me and drinks me now, like seasons that change and rearrange somehow. Spring, summer, winter, and fall. Keep the world in time, spinning around like a ball, never to unwind.
아프로디테 차일드의 스프링, 서머, 윈터의 폴을 들으셨습니다. 기후 위기와는 살짝 관계가 없고요. 북반구에 여전히 사계절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노래 듣기 전에 이야기했던 그 식탁 위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까운 곳에서 나오는 식품을 취하고 그다음에 채소를 위주로 먹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네. 그 밖에도 그것과 연관되는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있으면 선생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까운 먹거리를 이용한다는 건 지구를 구한다라는 거, 그 식품의 이동 거리를 네. 줄여서 탄소 배출을 줄인다. 그래서 지구를 구한다라는 거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죠. 네. 왜 우리 말에 밥이 보약이다 맞아요. 이런 말이 맞아요. 있잖아요. 그리고 의식동원이라는 말도 있죠. 네. 그런데 그 의식동원이라는 말을 굉장히 제가 실감하게 된 그 포스트가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좀 됐는데 네. 그 커뮤니티 매핑으로 유명한 그 이만수 박사님이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시거든요. 강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올리셨는데 미국의 병원에서는 그 처방 전에 약 말고 야채나 과일 같은 걸 처방하기도 한대요. 먹는 거를. 예. 그래서 그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우리나라 한의원 같네요. 아니 근데 거기는 아예 그걸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어. 그 병원 그 지하에 가서 식품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는 너무 처방에 그게 없어서 못 가져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약이 물론 약으로도 병을 구할 수 있지만 그 영양소의 불균형 때문에 오는 병이라면 그런 뭐 비타민이나 음식으로. 이런 것들을 먹어줘야 되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네, 좋은 방법이다. 네. 그러면서 바로 의식동원이라는 말이 바로 떠오르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그 약만을 하는 처방 말고 이런 식품과 관련한 그 싱싱한 야채나 채소를 먹고 이런 걸 건강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간의 이런 식이요법이네요. 네네네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무엇을 먹는가는 어떤 농업을 지지하는지 또 어떤 세상을 선택하는지와도 연결되겠네요. 내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는 것. 이것이 건강한 식탁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네. 지구를 위한 식탁은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는 버려지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죄지는 기분입니다. 네, 우리가 선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버려지는 그 식품이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요. 농작물이 너무 그러니까 아예 과하게 지어져서? 아니죠. 그런 그러면? 게 아니라 못생겨서 너무 커서 너무 좋은 것만 너무 작아서 판매하려고 그래서 하는. 아예 선택받지 못하는 거는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생산 단계에서부터 30%가 버려진다라는 얘기를 듣고 엄청 많이 놀랬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이런 책을 읽었거든요. 여기에서 같이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제가 옮겨 적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최윤경 쌤이랑 같이 읽어보면서 좀 생각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어볼까요? 예. 네, 농장에서 재배된 식재료가 식탁의 포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는 음식이 낭비되는 수많은 단계가 있을 것이다. 채소는 너무 크다고 혹은 너무 작다고 거절당하고 곡물은 컨베이어 벨트로 운반되는 와중에 쏟아져 내리고 우유는 트럭으로 운반되는 도중 상해버리고 과일은 진열장에서 물러 터지고
고기는 포장된 채 유통기간을 넘겨버리고 저녁 뷔페 음식 중 남은 것은 쓰레기통으로 향한다. 더 많이 먹을수록 더 많이 버리게 된다. 1970년에 미국인은 매일 평균 150g의 음식을 버렸다. 오늘날 이 수치는 300g으로 늘어났다. 미국의 가정에서 최근 매일 쓰레기 매립지로 보내지는 것의 20%는 먹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음식물이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거는 미국의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도 맞아요. 다르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부끄러워지네. 또 생각난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미화를 보면 미국 드라마 이런 맞아요. 거를 보면 걔네들은 왜 먹다가 한 입 먹고 쓰레기통으로 음식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눈에 거슬려서 그거에 막 계속 꽂히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런 이 저자도 그걸 보면서 이런 걸 쓰지 너무 않았을까. 풍요로워서.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계속해서 네, 제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네.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에는 엄청난 비극이 담겨 있다. 매일 거의 10억 명이 배를 고른 동안 또 다른 10억 명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을 망쳐버린다. 다음. 절반쯤 먹다 버린 음식을 쓰레기통에서 발견하면 도대체 왜 우리가 땅을 갈았는가 생각하게 된다. 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솎아냈을까? 왜 수확기를 몰고 탈곡기를 돌리고 저장고를 채웠을까? 왜 소에게 송아지를 낳게 했을까? 왜 이 송아지를 사육장으로 몰고 가 살을 찌웠을까? 왜 고기 덩어리를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려놓았을까? 왜 냉장고를 고치고 라벨을 디자인하고 비타민 C의 함량을 계산하고 고기와 빵과 과일과 상자와 병과 포장 용기에 든 설탕을 가게와 학교와 레스토랑과 병원에 실어 나르기 위해 도로를 정비하고 카브레테를 교체했을까? 왜 상점에 가서 통로를 걸어 다니며 살펴보다 선택해서 사고 자르고 으깨고 간을 해서 음식을 내놓는 것일까? 우리는 이런 노동의 삶을 허비하고 있다. 아침에 잠에서 깨어 집을 떠나 일을 하고 또 일하고 일하는 것은 이런 공급의 엄청난 전 세계적 연결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루어낸 모든 것의 40%를 쓰레기통으로 던져 넣는다. 음식물을 쓰레기 매립지에 던져 넣을 때 우리는 그냥 칼로리 덩어리를 던져 넣는 것이 결코 아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던져 없애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풍요에 대한 무자비한 추구에 이끌린 결과 우리가 공허하고 소모적이고 명백한 빈곤의 한가운데로 향하고 있음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이제 잠시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할 때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가? 엄청나네요. 네. 너무 막 가슴이 저도 많이 찔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왜냐하면 저도 막 장 볼 때도 인터넷 쇼핑하는 거 별로 안 저도 안 좋아하고 합니다. 직접 가서 사는 거 좋아하거든요. 막 들었다 놨다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와서 조리하고 더운데도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나서 냉장고에 있다가 버리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왔어요.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 하네요. 네, 다시 읽어봐야겠어. 이거 적어놓고. 네. 생산된 모든 음식의 3분의 1이 버려지거나 낭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 의해 버려지는 음식물은 매년 10억 톤에 달하고요. 이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또 처리할 때도 엄청난 돈이 비용이 에너지도 들고. 들어요. 네. 에너지도 들고.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20조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해요. 연간.
1년에 엄청나네. 20조 원. 그 정도면은 진짜 아프리카 어린이들 막 모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분배를 하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아라. 시스템적으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지금 우리는 뭐죠? 신발 한 켤레를 주문하면 아프리카에 있는 공장에서 택배로 그걸 포장해가지고 그 다음 날 아니면 며칠 후에 우리가 집에서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예, 예. 갑자기 저희 집 냉장고가 막 이렇게 떠오르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막 드네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냉장고를 바꿨거든요. 냉장고가 굉장히 오래 썼는데 소리가 밤에 계속 나는 거예요. 밑에서 물도 나오고 막. 그래서 이제 겁이 나죠. 이렇게 더운데 갑자기 제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바꾸고 나서 좋은 점은 그거예요. 이렇게 좀 정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횡해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보여. 그래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장 보러 가기 전에 냉장고를 한번 점검해 가자. 보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장 보러 자주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가면 막 엄청 많이 사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버리는 게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비싸게 사더라도 주변에 있는 가게에서 몇 개씩 사서 버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조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자, 누군가는 정성껏 키우고 또 누군가는 운반하고 누군가는 포장하고 누군가는 맛있게 요리했는데 결국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사실 우리가 줄일 수 있는 탄소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이 음식을 남기지 않는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안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그런 캠페인도 했잖아요. 음식물 남기지 않기 해서 이제 다 먹고 나서 인증샷 올리기 뭐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먹을 만큼만 조리해서 다 먹고 쓰레기 아예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많이 줄여야 된다. 그 음식물 쓰레기로 가면 뭐 반은 물론 뭐 재활용한다고 해서 사료나 뭐 퇴비로 만든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고 그리고 그 다 수용할 수 없대요. 그럼 남은 것들은 뭐 바다에 투기를 하거나 땅에 뭐 매립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 음식물 같은 걸 땅에 매립하거나 하면 그 안에서 썩으면서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기후 위기에 또 반하는 온실 일을 하는 거죠.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라서 그렇게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땅에 매립하는 거는 법적으로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음식물을 많이 남기지 않는 방법을 우리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막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벌써 다 되어서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 5가지를 이경 선생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기후 위기, 기후 붕괴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효과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고기를 줄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폴 맥카트니가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는 캠페인을 한 것처럼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 없는 날로 정해서 고기를 한번 줄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먼 거리에서 온 식품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가 더 안전하기도 하고 탄소 배출도 줄인다고 하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도 이용하고 그리고 제철 음식을 먹으면 또 한겨울에
수박을 키우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들겠어요. 그러니까 제철 음식을 많이 먹는 게 좋겠다라는 거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음식을 남기지 않게 조금 조리해서 다 먹는다. 그다음에 그러려면 우리가 장을 볼 때 필요한 만큼만 장을 보자.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해 봤는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걸 계기로 저도 다시 한번 우리 집의 식단을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한 끼가 지구의 기후를 바꾸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다음 세대의 부담을 덜 주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좀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저탄소 식단을 고민하고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또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희경, 최홍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곡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Imagine there's no heaven. It's easy if you try. No hell below us. Above us only sky.